네, 보호자님. 지금 상태로 보면 슬개골 쪽이 많이 불안정해 보여요. 관리로 버틸 수 있는 단계인지, 수술까지 봐야 하는 단계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다만, 이 상태가 반복되면 아이가 걷는 것 자체를 힘들어 할 수 있어요. 저 통화가 작년 12월 우리 아이가 병원에서 슬개골 진단을 받고 나서 들었던 말입니다. 그때는 진짜 마음이 무너졌어요. 평소처럼 잘 뛰던 아이가 어느 순간 산책을 가도 금방 주저앉고 집에서도 예전처럼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하더라고요. 보호자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다 평생 아픈 건 아닐까? 수술까지 가야 하는 건 아닐까?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걸까? 그런데 현재 6월 기준으로는 우리 아이는 산책도 너무 잘 다니고요. 다리 때문에 불편해하는 모습도 많이 줄었습니다. 물론 제가 수의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아이마다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진단과 치료는 반드시 병원에서 확인하셔야 해요. 다만 제가 보호자로서 시간 쓰고 돈 쓰고 자료 찾아보고 직접 해보면서 느낀 건 하나였습니다. 슬개골 관리는 병원 한번 다녀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집에서 매일 반복되는 환경과 행동을 바꾸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우리 아이 슬개골을 관리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낀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공을 위로 던지지 않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많은 분들이 정말 이렇게 하고 계시는 행동입니다. 몰랐어요. 강아지가 귀여우니까 공을 위로 살짝 던져주고 아이가 폴짝 뛰어서 잡으면 너무 귀엽잖아요. 그런데 슬개골이 약한 아이들에게는 이 점프 동작이 생각보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형견들은 슬개골 문제가 흔한 편이고 무릎뼈가 제자리에서 빠졌다 들어오는 일이 반복되면 걸음걸이가 이상해지거나 다리를 들고 걷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공놀이 할 때 절대 위로 던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위로 던지면 아이가 점프하게 되고 착지할 때 무릎에 부담이 갈 수 있어요. 대신 저는 이렇게 합니다. 공은 위가 아니라 앞으로, 아이가 뛰어오르는 게 아니라 앞으로 걸어가거나 가볍게 뛰어서 가져오게 해주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매일 반복되는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차이가 꽤 큽니다. 두 번째, 계단 오르내리기를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도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소파, 침대, 현관, 턱, 계단. 집안에 생각보다 아이가 오르내리는 곳이 많아요. 특히 내려올 때가 문제입니다.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다리에 순간적으로 힘이 더 들어가고 착지하면서 무릎에 충격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높은 곳은 최대한 못 뛰어내리게 했습니다. 소파에 자주 올라가는 아이라면 계단이나 슬로프를 두는 게 좋고요. 그런데 여기서도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계단을 둔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아이가 그 계단을 정말 편하게 쓰는지 봐야 합니다. 너무 좁거나 너무 가파르거나 표면이 미끄러우면 오히려 아이가 계단을 피하거나 중간에서 뛰어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계단을 놓을 때는 아이가 자연스럽게 한 칸씩 밟고 있는지 잘 보셔야 합니다. 또 중간에서 하는지 발이 미끄러지지 않는지를 꼭 봐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 중에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세 번째입니다. 바로 미끄러운 바닥을 조심하는 겁니다. 앞에 말한 공놀이, 계단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이게 제일 중요하냐면 아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집이기 때문입니다. 산책은 하루에 한두 번일 수 있지만 집 바닥은 하루 종일 밟고 다니잖아요. 특히 요즘 가정집 바닥은
대부분 마루, 장판, 타일처럼 미끄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괜찮아 보여도 강아지 입장에서는 발이 계속 살짝 밀릴 수 있어요. 발이 밀리면 아이가 중심을 잡으려고 다리에 더 힘을 주게 되고 그 과정이 반복되면 무릎에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슬개골 문제는 유전적인 요인이 큰 경우도 많다고 알려져 있어요. 우리가 유전자를 바꿀 수는 없지만 보호자가 바꿀 수 있는 건 있습니다. 아이들의 생활 환경입니다. 그래서 저는 집 바닥부터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집에 있는 매트를 이것저것 다 깔아봤어요. 버즈처럼 끼워 쓰는 블럭형 매트도 써봤고 두꺼운 매트도 써봤습니다. 러그도 깔아봤죠. 그런데 써보니까 불편한 점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 블럭식 매트는 틈이 생깁니다. 그 틈 사이에 먼지나 털, 간식, 부스러기가 끼기도 하고요. 가끔은 발톱이 걸리는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아이가 걸을 때 살짝 불편해하는 느낌도 있었고요. 또 청소가 불편했습니다.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이 컨디션이 안 좋거나 실수하는 날에는 매트 위에 배변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바로 닦고 씻어야 하는데 매트가 무겁거나 분리가 번거로우면 또는 외출했다가 돌아왔다면 청소 자체는 정말 큰일이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열심히 깔아놓았다가도 나중에 관리가 귀찮아져서 방치하게 되더라고요. 결국 제가 느낀 기준은 이거였습니다. 강아지 슬개골 관리를 위한 매트는 미끄럽지 않은 건 기본이고 가볍고 청소가 쉬워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틈이 적은 일체형이 좋습니다. 그래야 아이도 편하고 보호자도 오래 유지할 수 있어요. 슬개골 관리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만 조심하는 게 아니라 내일도 다음 주도 몇 달 뒤에도 계속 이어져야 하는 관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서 아이가 가장 많이 다니는 공간부터 가볍고 일체형인 매트로 바꿔주었습니다. 거실, 소파 앞, 밥 먹는 곳, 아이가 자주 뛰어오는 동선부터 깔아줬어요. 그랬더니 확실히 아이가 걸을 때 덜 미끄러지고 보호자인 저도 마음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병원 진료와 관리도 중요하지만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긴 만큼 생활 환경도 함께 신경 써주는 게 좋습니다. 저처럼 이것저것 사보고 실패하지 않으셨으면 해서 제가 직접 써보고 만족했던 강아지 매트는 고정 댓글에 링크로 남겨두겠습니다. 슬개골이 걱정되는 아이라면 수술까지 가기 전에 우리 집 바닥부터 오늘 먼저 확인해 보세요. 아이의 다리는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게 아니라 매일 걷는 환경에서 조금씩 지켜지는 거니까요.